안녕하세요. 직장인 배당 투자자 두배당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히 아는 내용이겠거니 하고 넘어간다면 훗날 과거의 저처럼 후회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명확히 알고 대비해야 저희가 원하는 목표까지 흔들림 없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까지 한 번에 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배당 장기 투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다.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너무 간단한 투자 방법이죠. 저희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장기 투자로 수익 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량한 기업을 골라 오랜 기간 매도 없이 투자했고 하락장에서도 끊임없이 버티면서 추가 매수했나요? 장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처럼 10년 이상 보유해서 200%, 1000%까지 수익률을 만든 경험이 있나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주변 지인 중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 투자해서 한 종목의 주가 상승분을 그대로 수익 실현한 사람이 있었나요? 최근 삼성전자나 NC소프트 같은 주식에 물려서 손절하지 못하는 강제 장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손절로 끝나거나 본전에 도달하면 곧장 매도하는 수준에서 투자가 마무리되곤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 부를 만드신 분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장기 투자, 배당 장기 투자 고수들처럼 매도 계획 없이 S&P 500이나 슈드에 꾸준히 5년 이상 투자한 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최근 제가 진행한 재테크 모임에서 좋은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공부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장기 투자는 쉽고 간단한 투자 방법이지만 성공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해야 돈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투자 기간에 따른 손익 확률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코스피에 투자했을 때 투자 기간에 따른 손실 확률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투자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서 손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을 투자했다면 평균적으로 약 35%에서 40%의 손실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을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20%로 줄어들고 5년을 투자하면 10%에서 15% 정도의 손실 확률로 감소하며 10년 이상에서는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오래 투자할수록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더 잘 흡수하고 시장의 상승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에 3개월 투자했다면 손실 확률은 37%지만 6개월에서 30%로 낮아지고 1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 확률은 25%로 줄어듭니다. 5년 이상 투자하면 13%, 10년 이상 투자하면 6%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을 투자하면 손실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코스피보다 안정성이 높은 만큼 투자 기간에 따른 손실 확률도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의 90%가 돈을 잃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0%에 가까워집니다. 이 말은 장기 투자만 제대로 하면 모두 100%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같고 또 다르게 말하면 개미 투자자의 90% 이상이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좋은 종목을 찾아서. 두 번째, 장기 투자한다. 언제까지?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슈드, S&P 500, 애플, 코카콜라 같은 종목을 찾고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종목을 찾는데 몇 주가 걸리고 몇 개월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10년 이상 투자할 거기 때문에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기업에 확신이 없다면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모두 ETF입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팔지만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왜 장기 투자에 성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았고 흔들렸고 실패했던 이유는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해결 방법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삶을 살아가면서 목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월세,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고 30대에는 결혼비용, 자동차 구매, 가정을 만들고 나서는 육아와 교육비용, 그리고 가장 큰 지출인 주거비용이 필요합니다.
주거 비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출이 이 정도라면 예상 외의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 가족과 아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도 큰 지출이 요구되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인해 목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굳게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가도 스스로 복리를 끊어내곤 합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현실의 문제로 장투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라.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공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것이며 투입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기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배당금 월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50만원씩 적립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1년이 걸리고 월 100만원씩 적립 투자한다면 13년이 걸립니다. 물론 자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월 배당금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 원금이 2배가 커도 기간이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투자 원금을 줄이더라도 괜찮으니 오래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엉뚱한 타이밍에 손절하게 될 바엔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 원금이 너무 적다면 지출을 아껴서 투자하면 되고 아껴도 없다면 더 벌어서 투자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기 투자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장기 투자 스토리나 유튜브를 통해 장기 투자 성공담을 듣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장기 투자를 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도 주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간혹 하락장에서 파란불로 바뀌곤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며 버팁니다. 그러다 주변에 테슬라로 100% 수익률을 찍었다는 친구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엔비디아, 에코프로, 비트코인까지 고공행진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는 지루함을 넘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성장주로 넘어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장기 투자 실패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역시 주식은 성장주가 답인 것 같은 생각에 복리의 굴레를 끊고 성장주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는 제각각이지만 보통 성장주로 이동해서 끔찍한 손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깨달았을 때 복리의 그래프는 이미 끊어진 후입니다. 요즘은 포모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잘 만든 포트폴리오는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높여주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장주냐 배당주냐, 고배당이냐 배당성장이냐 꼭 택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투자한다면 수익률은 높을 수 있으나 더 많은 풍파를 맞아야 하고 투자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배당 성장주에 집중을 하더라도 일부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고배당주에, 일부는 성장주에 넣어놓으면 하락장에서는 배당으로 견디고 상승장에서는 성장주로 시세 차익을 만들면서 사고팔고 이동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낮은 비중이지만 제가 믿고 있는 성장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덕분에 AI, 비트코인 상승에서도 함께 재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장주냐 배당주냐 남의 말에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성장주가 좋아 보일 때는 비중을 조금 늘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구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락의 공포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는 남이 투자하는 것을 멀리서 볼 때나 아름다운 그림이지 직접 시장에 들어가 가까이서 마주하게 된다면 냉혹하고 모진 현실에 패닉이 오곤 합니다. 서학 배당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리얼티 인컴은 2019년 고점부터 작년 10월까지 4년 동안 마이너스 40%를 경험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반등이 시작됐죠. 멀리서 보면 이쁜 차트지만 직접 매수해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근 고공행진하는 메타도 377달러에서 100달러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마이너스 70%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지만 내 투자금 1억 원이 3천만 원도 남지 않았는데 맨정신으로 버티고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버틴 투자자는 결국 엄청난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장기 투자 대표 종목인 S&P 500은 2022년에 연초부터 10월까지 마이너스 25%를 기록했고 배당 성장 대표 종목인 슈드 역시 마이너스 약 20%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0%, 20%에서는 물타기도 하고 계속 공부하고 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이너스 40, 50%가 되면 물타기를 멈추고 공포와 불안감에 손절이냐 강제 장투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이너스 70%가 되면 더 이상 대응하는 선택을 포기하고 어플을 삭제하고 잊어버리자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락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첫 번째,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종목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확신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개별 종목 분석이 어렵거나 내가 투자 레벨이 낮다고 생각되면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역시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은 ETF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매수 근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수 근거를 최소 3개 이상 적어놓고 메모해 둡니다. 실적, 진입장벽,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경영진의 우수함, 주주 환원 등 매수 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 가격의 하락이나 출렁임의 매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한 근거가 사라질 때 매도를 고민하면 됩니다. 주가는 하락했으나 내가 매수한 근거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추가 매수를 고민하면 됩니다. 세 번째,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 종목과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면서 하락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50% 손실을 봤어도 현금 비중이 50%가 넘는다면 웃으면서 매수 타이밍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이 제로에 가깝다면 발만 동동 구르며 본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배당주로 대부분의 포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30% 정도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네 번째 이유는 빨리 벌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뒤에는 돈 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10%, 20%만 수익이 나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안 팔 수가 없습니다. 10%, 20% 오르다가 다시 빠져서 본전이 된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렇습니다. 팔 걸, 살 걸 후회하며 욕망이 내 선택을 번복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종목을 오래 보유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팔고 싶을 때 여러 번 고민하게 해주는 강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ISA와 연금저축인데요. 저희는 때때로 욕심과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강제장치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세 혜택이 좋은 만큼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어 적금, 예금처럼 일정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일반 계좌와 ISA를 둘 다 운영해보니 그 차이가 배로 와닿았고 매도하지 않고 오래 보유하다 보니 좋은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역시 55세까지 보유할 계획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노후 준비로는 최고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추세가 무너졌다. 지금이 고점이다. 좋은 가격과 좋은 타이밍에 사야 한다 등 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수많은 정보와 조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은 대부분 단중기로 투자하거나 타이밍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장기 투자에 맞는 조언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몇 년이 올라도 안 팔고 몇 년이 내려도 안 파는 것입니다. 저희는 배당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과 나의 선택만 믿고 굳건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정보와 조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기적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10년을 투자하려면 1년을 10번 버텨야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어. 장기 투자자니까 나는 10년은 거뜬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에서 매도의 유혹은 수십 번도 더 넘게 찾아옵니다. 변수 없이 흔들림 없이 매년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묻어두고 10년 뒤에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와 같은 투자를 하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주변의 얘기를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장기 투자 정보는 희박합니다. 나와 같은 투자를 하는 사람의 시선과 마인드를 보고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기간 투자자나 단기 투자자, 모멘텀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바라보는 합리적인 가격과 목표가는 전부 다릅니다. 전문가, 애널리스트라도 나와 다른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당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길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기 쉽게 한 장에 정리해봤습니다. 뻔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늘 언급드린 모든 내용들은 전부 저 자신에게 매일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 직접 해보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에 매수한 두 배당 주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장기 투자, 배당 투자, 두 배당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